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우주 이야기를 읽어주는 우주 아줌마입니다. 바다의 왕 포세이돈을 아시나요? 우리 태양계 마을에도 바다의 왕이 있는데요. 오늘은 태양계의 바다의 왕 해왕성을 알아볼게요. 해왕성은 바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양계의 8번째 행성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왕은 포세이돈이고 로마 신화에서 바다의 왕은 넵투누스라고 불러요. 해왕성을 넵튠이라고 부릅니다. 해왕성이라는 이름의 한자로는 바다해, 임금왕, 별성 자의 한자를 갖고 있죠. 해왕성이 처음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해왕성을 그냥 천왕성 바깥 행성이라고 부르려고 했다는 걸 아시나요? 천왕성 바깥 행성이라는 이름이 될 뻔했던 해왕성은 여러 사람들이 누가 이 행성을 먼저 발견했는지,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은 후에야 바다의 왕의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해왕성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바다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걸까요? 해왕성과 비슷하게 생긴 천왕성도 푸른 빛을 띠는데 천왕성은 더 연한 푸른 빛을 갖고 있어요. 청록색이라고도 하고 하늘색이라고도 하죠. 해왕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있는 메테인이 태양빛의 붉은 빛을 빨아들이고 푸른 빛은 반사시켜서 파랗게 보이는 거랍니다. 해왕성은 천왕성보다 더 깔끔하고 더 진한 푸른 색상인데요. 해왕성의 대기 중에 있는 메테인 성분은 천왕성과 비슷하지만 연무층이 해왕성보다 천왕성이 더 두껍기 때문에 해왕성보다 천왕성이 더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연무란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에 미세한 입자로 인해서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고, 연무층이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연무로 이루어진 층을 말해요. 해왕성은 태양계 행성 8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 행성입니다. 태양에서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30배나 될 정도로 해왕성은 엄청나게 멀리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고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를 말하는 겉보기 등급도 매우 어두워서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망원경 같은 걸로 보아서 해왕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과학적 계산으로 해왕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냈어요. 태양계 행성 중 눈으로 보아서 발견한 게 아닌 계산으로 먼저 알아낸 유일한 행성이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행성의 궤도, 중력 같은 걸로 계산해서 행성을 찾아낸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해왕성에 대한 탐사도 사실은 많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해왕성을 탐사한 유일한 우주선은 해왕성을 지나쳐가면서 해왕성 근처에서 탐사를 한 보이저 2호 뿐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매우 멀리 있기 때문에 춥겠죠. 해왕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218도 정도인데 천왕성의 평균 온도가 영하 224도 정도여서 해왕성은 천왕성보다는 조금 덜 춥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두 행성 모두 영하 200도 아래이니 엄청나게 추운 행성입니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대기에 수소와 헬륨을 매우 많이 갖고 있는데, 해왕성은 수소와 헬륨 말고도 탄화수소, 질소, 물, 암모니아, 메테인 등이 얼어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아직 많은 탐사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왕성의 안쪽은 천왕성처럼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해왕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천왕성과 비슷하고 해왕성, 천왕성은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내부 구조는 천왕성과 비슷하고 해왕성의 가장 겉부분은 해왕성을 덮고 있는 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쪽은 수소, 헬륨, 메테인 가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가 있고, 또 그 안쪽은 물, 암모니아, 메테인 얼음을 갖고 있는 멘틀이 있고, 해왕성의 가장 안쪽에는 돌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이면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과 비슷한 질량이거나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목성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왕성과 천왕성처럼 해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은 해왕성족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왕성은 토성, 목성, 천왕성처럼 고리가 있어요. 해왕성이 너무나 멀리 있다 보니 고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다가 1989년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가며 고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최근 또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해왕성의 멋진 고리를 찍었답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5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고 고리의 이름들은 해왕성을 발견할 때 역할을 했던 천문학자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갈레, 르베리에, 라셀, 아라고, 애덤스 고리가 있죠. 해왕성의 고리는 토성의 고리보다 작고 희미한 먼지로 이루어진 고리입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안정적인 편이 아니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해왕성의 고리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답니다. 지름이라는 말은 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를 일자로 쭉 그었을 때 얼마냐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해왕성은 지구의 지름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깁니다. 해왕성의 부피는 지구의 부피보다 57배 정도가 큰데요. 해왕성 안에 지구가 57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해왕성의 대기는 다양한 구성 성분을 갖고 있는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황화수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해왕성의 이쁜 파란색 모습과는 다르게 해왕성 안쪽엔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해왕성은 투명하지 않은 대기가 두껍게 있기도 하고 태양에서 멀리 있기도 한 탓에 해왕성의 대기 아래에서는 햇빛이나 별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깜깜한 암흑일 거예요. 대기가 맑아서 태양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왕성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듯이 그나마 좀 큰 별 정도의 크기로밖에 태양이 보이지 않을 텐데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은 추운 행성인데도 해왕성의 대기 중에서 열권 부분은 대략 470도가 넘을 정도로 매우 온도가 높은데요. 해왕성은 태양에서 멀리 있으니까 태양의 열을 받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왕성의 대기가 뜨거울 수 있는 걸까요? 아직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못했지만 해왕성의 자외선 복사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고 해왕성 안쪽에서 발생하는 충격파가 해왕성의 대기권에서 열을 내게 되는 거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해왕성 대기의 압력은 무려 100메가파스칼로 지구의 대기압보다 1000배나 큰 압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은 색도 비슷하고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둘을 쌍둥이 행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기하게도 해왕성도 천왕성처럼 다이아몬드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해왕성의 안쪽 7000km 깊이로 메탄 바다로 내려가면 메테인이 분해되면서 그러니까 나눠지면서 탄소가 다이아몬드 결정이 되면서 핵으로 가라앉는 형태의 환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진 제대로 탐사선이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메탄 바다에 다이아몬드들이 가라앉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해왕성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해왕성의 바다는 매우 뜨거운 암모니아수 바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을 말하는 전기 전도성이 매우 높은 바다인데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도 번개를 맞을 수가 있어요. 선명한 푸른 모습과 다르게 해왕성의 안쪽은 조금 무섭죠. 높은 온도, 기압 덕분에 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흐르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얼음 슬러시처럼 움직이고 있는 바다일 것이라고 해요. 얼음 행성이라면서도 지구처럼 딱딱한 표면은 없을 거고요. 무척 뜨겁다면서 얼음이라니 이해가 잘 되질 않고 얼음 행성이라면서 딱딱한 얼음이 아니라니 이상하죠? 하지만 행성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상 얼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왕성과 천왕성, 이 쌍둥이들이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는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행성의 차이점은 자전축 기울기입니다. 자전축 기울기는 행성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천왕성은 자전축이 매우
그대로 누워 있어서 누워서 굴러가는 행성이죠. 그에 비해 해왕성의 자전축은 지구나 화성의 자전축과 비슷합니다. 해왕성은 28.32도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23도, 화성이 2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비슷한 편이죠. 자전축이 지구나 화성과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왕성도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요. 해왕성의 계절은 지구 시간으로 보면 40년씩이나 걸립니다. 행성의 평균 온도가 영하 200도 아래고 태양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계절이 있어봤자 우리처럼 확실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 변화는 아닐 테죠. 또 하나 해왕성과 천왕성의 다른 점은 바로 기상활동입니다. 천왕성은 다른 행성들보다 비교적 대기가 고요하고 평온한 편이었는데요.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기의 활동은 훨씬 활발해요. 해왕성은 무척이나 빠른 태풍을 갖고 있는데요. 해왕성의 바람은 1초당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를 말하는 초속 600m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는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인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쉴 새 없이 번개도 치고 있죠. 목성의 엄청난 소용돌이 대적점 대적반처럼 해왕성에도 거대한 폭풍이 있는데요. 우주선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치면서 발견했습니다. 해왕성의 고기압성 폭풍 구조인 대흑점이라는 것인데요. 대흑점은 지구 지름 정도의 크기로 매우 큰 편이었어요. 대흑점은 시간당 바람이 부는 속도를 말하는 시속 2100km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바람으로 기록이 되었답니다. 목성의 거대 소용돌이 대적반은 시속 500km 정도인데 해왕성의 대흑점은 시속 2100km이니 목성의 대적반보다도 해왕성의 대흑점이 4배 정도 더 빠르죠. 대흑점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얀색 구름 뭉치로 이루어진 다른 폭풍 스쿠터도 있는데요. 보이저 2호가 이 폭풍을 발견했을 때 대흑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스쿠터라는 날쌘돌이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왕성에는 소흑점이라는 폭풍도 있는데 해왕성의 남반구의 저기압성 폭풍이에요. 보이저 2호가 대흑점, 스쿠터와 함께 발견한 거대 폭풍이죠. 대흑점과 소흑점이 처음 발견되고서 5년이 지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해왕성을 다시 관측했을 때는 대흑점과 소흑점이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 대흑점과 비슷한 새로운 폭풍이 해왕성의 북반구에서 새로 발견되었죠. 해왕성의 대기를 보고 나면 비슷하게 생긴 천왕성과는 기상현상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해왕성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더 활동적인 기상현상을 가지는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은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날씨는 대기, 바다를 가열하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움직이는데 해왕성의 태양은 900배가 더 어둡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로 인해 해왕성에 이런 날씨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해왕성의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지에 대해 아직 과학자들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모니터링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을 거의 원의 모습으로 돌고 있는데요. 해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을 말하는 공전 주기는 대략 165년이나 걸립니다. 아직 지구 사람이 165살까지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구 사람 한 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도 해왕성의 공전 한 바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해왕성의 바로 앞에 있는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84년인데 천왕성 바로 뒤에 있는 해왕성의 공전 주기는 거의 그 2배가 될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공전 주기도 오래 걸리는 거죠. 태양에서 멀리 있을수록 공전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이 처음에는 지금보다 태양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생겨났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태양에 지금보다는 더 가깝게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지금의 궤도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846년에 해왕성이 발견된 지 165년 만인 2011년에 해왕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처음 발견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후 해왕성은 또다시 태양을 공전하러 출발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전 완료는 2176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153년 정도 남았네요. 공전 주기가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하면 해왕성이 혼자 스스로 도는 것을 말하는 해왕성의 자전
자전 주기는 대략 16시간 정도입니다. 해왕성도 위성이 있는데요. 해왕성의 달인 위성은 14개가 있어요. 14개의 위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성은 트리톤이라는 위성이고 14개 위성 중에서 가장 크고 무겁습니다. 트리톤은 해왕성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해왕성 근처로 와서 해왕성의 중력에 붙잡혀 해왕성을 돌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트리톤 위성은 지금까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태양계의 천체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천체인데요. 트리톤은 무려 영하 235도 정도를 기록합니다. 트리톤이라는 위성 말고도 네레이드, 프로테우스, 나이아드, 탈라사, 데스피나, 갈라테아, 라리사 등 해왕성의 위성들은 바다의 왕의 이름을 가진 해왕성의 위성이라 그런지 그 아래 바다 신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행성과 그 위성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재밌지 않나요? 해왕성은 지구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대 망원경이나 강력한 쌍안경 같은 게 없다면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능이 좋은 쌍안경으로 해왕성을 보아도 겨우 천왕성과 비슷한 파란 원반 모양을 볼 수 있는 정도죠. 예전보다 과학이 더 많이 발전한 만큼 해왕성의 위성이나 해왕성에 대한 발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해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탐사선, 우주선을 보내려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요 몇 년 사이에 해왕성으로 떠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왕성 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해왕성이 지구에서 매우 멀리 있기 때문이 큽니다. 탐사선이 해왕성까지 가려면 대략 1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해왕성을 탐사한 유일한 탐사선 보이저 2호도 해왕성까지 가는데 12년이나 걸렸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해왕성에 가 있는 탐사선에 명령을 내리거나 탐사선으로부터 정보를 지구까지 받아들이는 데에만도 편도로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해왕성에 가 있는 탐사선에게 무언가 명령을 내리면 탐사선은 우리가 지구에서 명령을 내리고서부터 4시간이나 지나서야 그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해왕성의 대기 상황이나 내부 구조가 탐사선이 해왕성에 상륙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해왕성의 궤도를 도는 식으로 해왕성의 근처에서만 탐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일 겁니다. 그 외에도 해왕성의 강력한 방사능 등의 이유로도 해왕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주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더욱 커져간다면 지구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과 그 밖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조금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공전하는 주기는 매우 오래 걸려서 느림보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해왕성이 더욱 궁금합니다. 우주아줌마는 다른 우주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요.